네,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무자본 M&A 두 번째 파트고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무자본 M&A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관련이 있었던 저축은행 한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도 경이었을 것입니다. 대기업, 모 대기업에서 이제 모 의류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그 의류회사는 이제 법정 관리에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무자본 M&A 세력이 들어와서, 기업 산업군이 들어와서 회사 돈도 다 이렇게 빼돌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회사였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그 회사의 회계팀장님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회계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고, 본인의 이제 무용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검찰 조사 받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기억이 나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는 날, 그때 이제 날씨가 화창한 날인데 동호대교를 지났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용역 철수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자본 M&A 그리고 그런 기업 사냥꾼 이런 행태가 정말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임직원들, 특히 이제 회계 재무 쪽 임직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충과 아픔을 주는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2009년도는 아닌가, 2010년, 9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텍셀레트컴이라는 그 회사 감사를 스텝으로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유준원 대표이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그 감사를 했던 회사에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감사를 했던 회사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그 최대 주주의 그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거를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상상인 저축은행을 계속 찾아보다가 그분이 그 상상인 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그 예전에 이제 텍셀레트컴의 대표이사였던 유진원 대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싶은 이야기는 그 상상인 저축은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 저축은행만 갔다 오면 주가가 폭락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저승사자처럼 통하고 있다. 반대면에 공시 때 실행자로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탓이다.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사례가 사채업자가 반대 매매를 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채업자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 저축은행이 일부 그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분이 이제 2009년 텍셀레트컴을 인수를 했다. 시트에
이때 35살이었고요. 이분이 연대 법대를 나오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나이가 어린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텍사레트컴을 인수한 이후에 세종저축은행도 100억에 인수를 하고 공평저축은행도 인수를 하고 이제 다 이제 공평저축은행이 상상인 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였고 이제 세종저축은행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든브리지 증권도 인수를 해서 이제 골든브리지는 상상인 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지금 명실공히 증권사 대표까지 됐으니 이 유준원 대표는 이제 성공한 금융권에서 성공한 큰 손이 됐습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 11개사 중에서 9곳이 상상인 저축은행의 고객이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코스닥 시장에서의 저승사자라고 불릴만 한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평가도 있다. 그동안 사채업자 등이 주로 활동했던 영역인 주식담보대출을 양지로 끌어올렸다는 평이 있다. 누군가는 했을 것이고 반대 매매는 계속 나오기 마련. 유 대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골든브리지 증권 대주주 심사도 통과한 만큼 선입견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채업자, 그 명동 사채시장 뭐 이런 데서 시드머니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부분이 제도권으로 옮겨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금리도 낮아지고 문턱이 낮아지니까 이런 무자본 M&A가 더 활성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브리지 증권 대주주 심사 때도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라임 투자 19군데 중에서 9군데가 상상인에서 대출받았다. 네, 라임 자산운용이 이제 이런 해치펀드, 맷자님, 그러니까 CB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된 회사들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 9군데가 상상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스타모빌리티, 팍스넷, 동양네트워크스도 있고 DA 테크놀로지도 있네요. 에스모는 없네요. 라임 쩐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 이번에 그러니까 로비스트 비슷하죠. 스타모빌리티에도 상상의 계열사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것도 좀 불법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검사 술접대 99만 원 쪼개기 술접대 세트로 또 기사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에스모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 동양네트워크스하고 DA가 이제 에스모가 투자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인강 씨라는 주가 조작하셨던 그 주범이 아직 그분 도주했습니다. 도주해서 아직 안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성함을 말씀드리고 그분하고 이제 조모 씨 그분은 이제 최근에 그 2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억 벌금을 구형을 받았고 그분이 이제 투자했던 에스모가 투자한 4개 회사에 2,500억 정도 이제 라임이 투자를 했었고요. 이 동양네트워크스는 좀 우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살아날 기미가 있었던 회사인데 현금 225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이고 이거를 이제 이인강식이 빼돌려서 라임에 넣고 라임에서 이 에스모에 투자한 이인강 씨하고 조모 씨 그 투자 펀드 2호를 이제 블록들로 사갔죠. 이제 주가 조작하시는 분이 이제 엑시트하는 시세 조정보다 엑시트하는 게 더 힘들어 하는데 보통
그러면서 그 엑시트 하면서도 또 분란이 또 나죠.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이인강 씨가 그때 빼돌렸죠. 그 투자펀드 4호가 이인강 씨만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사채업자한테 주담보로 해서 5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식담보로 넣으면서 300억 대출을 해서 그렇게 엑시트를 했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분란이 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채업자가 반대 매매하고 이제 조모 씨가 이제 불이나게 또 이제 반대 매매하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폭락하는 에스모가 그래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현 네트워크스 이런데 직원들은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DA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 조작의 희생양이 된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한 번 더 들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에서 재수와 검사라는 편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전체는 다 보지 않았는데 이 9편하고 10편이 이제 12편도 이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2편 정도가 좀 제가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라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편은 이제 그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 이분이 연루되었던 내용이고요. 이분이 물론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직 이분이 그 이제 주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명도 공개를 하고 이번 이름도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9편이 2009년경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텍셀 네트컴에 입사할 때 감사했을 때 하고 또 시기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동탄에 있는 모 법무법인에서 4명이서 이제 그 투자 모의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이모 변호사, 그리고 스포츠 서울의 손전무, 그리고 이분하고 좀 같이 움직이시는 주식 브로커 김모 씨, 그 4명이서 모의를 하고 이분이 전주 역할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 10억 정도 이분이 투자한 걸로 보이고요. 예. 펄은 뭐 대선 테마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단시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고요. 이런 공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달 만에 20억 수익을 얻습니다. 10억을 넣어서 2009년도에서 이제 12년 사이니까 12년이네요. 예. 큰 돈이겠죠. 예. 이 당시는 더 큰 돈이었고 그래서 그 해외 멤버 모두 구속됐다. 이분만 빼고 이제 다 구속이 됐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 박모 변호사님이 등장하고 이 변호사님하고 이분하고는 친분 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전화 통화도 통신 기록도 1년 동안 1년여 동안 900건 이상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모 변호사는 또 이제 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합동수사단 단장이었던 이제 김모 부장검사님 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 그 단장님이 이제 최종 결재를 하셨겠죠. 그래서 유준원 대표는 이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10화 내용은, 이분이 이제 증권사 대주주 심사를 받습니다. 그 증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이제 금감원에서 사전 심사하고 증선에서 의결해서 금융위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하는 구조인데,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이분이 이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을 금감원에서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세종저축은행에서 모다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줬고, 이 모다 인수사정 이슈가 일어나기 직전에 전에 사전에 이제 유준원 계좌로 한 4억 정도 투자됐다. 그래서 1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근데 이 그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식 브로커 김모 씨가 관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서 검찰에 이런 요청, 진정서를 넣었네요. 진정서를 남부지검에 냈고, 남부지검에서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줬네요. 예, 검찰에. 진정인인 김모 씨와 공무한 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 모다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를 발견하거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진정인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종결한다. 검찰에서 이런 증명 서류를 발급을 해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사안이었고요. 증선이 의사록 중에서 검찰도 증선이 못지않은 국가기관인데 검찰이 이렇게 회신문을 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검찰도 할만하니까 했을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오랜 기간 남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저는 사실 이게 좀 상당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이런 문서를 검찰에서 발급을 해준다. 상당히 좀 망칠로 이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준환 대표가 이제 골든브릿지 증권사, 이제 증권사 대표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화. 예, 신인복 기자님, 예, 그리고요. 김모 부장검사, 박모 변호사, 뇌물 혐의 기소,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예, 김모 부장검사가 박모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나 대검찰청은 이를 무혐의로 판단. 그리고 이제 고글동창 스폰서 K, 스폰서 김씨, 이 부분도 좀 한때 좀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김모 검사, 예, 박수정 두 사람을 이제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이제 수사 끝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로 송치를 했는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있었다. 21년 6월 중순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위촉받은 공수처는 22년 3월 11일 마침내 두 사람을 기소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기소고요. 이 탐사보도가 없었다면 아마 신인목 기자님과 탐사보도진의 그런 이 탐사보도가 없었다면 아마 기소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좀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맷돌도 이제 처음에 돌릴 때는 힘들겠지만 자꾸 돌리다 보면 이제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런 멈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려면 많은 또 힘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상상인 불법 대출 유준환 대표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15년 4월부터 18년 10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에 이게 팩트일 수 있겠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면이 받는다. 2017년 7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서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든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예. 박 변호사도 이제 같이 기소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상상인 그룹도 많은 임직원이 있고 그분들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명을 말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상상인 그룹도 좀 더 과거의 그런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타파하고 좀 떨쳐낼 건 떨쳐내고 새롭게 이렇게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어나야 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자본 M&A로 통해서 많은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임직원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걸 방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겠죠. 네. 예, 사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부지검 이제 증권범죄 합수단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22년도 5월달쯤에 다시 재출범했습니다. 검찰이 사실 이제 최후의 보루죠. 네, 이런 이런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단죄하는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증권범죄, 금융범죄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수임료도 높다 보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사건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가 용이하다 보니 이게 커다란 이제 정관 시장이 출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도 있지만 이런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모여서 수사하는 건 필요하니까요. 예.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으로서의 합동수사본부, 합수단이 출범하는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스스로도 이제 자본주의 파수꾼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도 윤리 강령도 있고 공인회계사법도 있지만 스스로 그런 윤리 기준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의 사자는 그래도 선비 사자니까요. 저 스스로도 좀 사명감도 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